12월과 1월은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연중 최고로 많은 위험한 달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눈이 떠진다고 해서 바로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심장에 총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멀쩡하시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것도 집안에서 말이죠. 빙판길에서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십니다. 지난달에도 72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새벽 4시 30분에 화장실 가시려고 벌떡 일어나셨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주무시던 할아버지가 119를 불러서 목숨은 건지셨는데 제가 응급실에서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거든요. 할머니께서 깨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뿐인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는 새벽에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신 어르신들이 실려오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사고의 거의 40%가 오전 6시에서 전고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 딱 6시간 동안에 전체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사고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3건 중 1건이 아침 기상 직후에 침실이나 화장실에서 발생합니다. 그것도 집안에서 말이죠. 밖에 나가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집, 내 방에서 넘어지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밤새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 한 모금도 안 드시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겨울에 엔진 오일이 굳어버린 자동차처럼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속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몸을 깨우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잠에서 깨면 이 스위치가 확 켜지면서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튼튼해서 이런 변화를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혈관이 늙습니다. 고무줄도 오래 쓰면 탄력을 잃잖아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끈적한 피 급격히 오르는 혈압, 탄력 잃은 혈관,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심장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뭐가 위험하냐고 생각하세요? 평생 그렇게 일어나셨는데 아무 일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도 평생 한 번도 안 나다가 딱 한 번 나는 겁니다. 아침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새벽 4시 이전에 눈이 떠져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8가지 행동 습관입니다. 이 8가지만 피하시면 여러분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전해집니다. 더 이상 응급실에 실려올 일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금기입니다.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둘 다 위험하지만 특히 앞에 4가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실천 이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안전한 아침을 만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는 새벽에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에 안 좋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김순자 할머니가 바로 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고 벌떡 일어나셨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333 기상법입니다. 눈을 뜨셨으면 일단 3분간 그대로 누워 계세요. 눈만 뜨고 누워서 천천히 심호흡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대에 앉으십시오. 앉아서 또 3분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일어나서 3분간 제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총 9분입니다. 단 9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어설 때 혈압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누워있을 때는 피가 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피가 확 아래로 쏠립니다. 뇌로 가던 피가 순간적으로 끊기는 거죠. 뇌는 단 몇 초만 피가 안 들어가도 기능을 잃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럽고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노인 인구의 10%에서 30%가 기립성 저혈압을 갖고 계십니다. 10명 중 3명입니다.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쓰러지면서 다치는 겁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정말 큰 일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고관절 골절을 당한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워만 계시니까 근육이 빠지고 폐렴이 오고 욕창이 생기고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9분 아까우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이 급해도 참으십시오. 아니면 침대 옆에 간이 변기를 준비해두세요. 9분이 아까워서 벌떡 일어나셨다가 평생 병원 신세 지시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두 번째, 찬물이나 찬 우유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시원한 물 한 컵 벌컥 드십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독약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 위험합니다. 그럼 뭘 마셔야 할까요? 청아 비슷한 30도 전후의 미온수를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최고입니다. 왜 찬물이 위험할까요? 여러분 몸속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장을 뛰게 하고 위장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죠. 그런데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면 이 자율신경이 깜짝 놀라서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찬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미주신경이라는 게 자극받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갑자기 천천히 뛰기 시작합니다. 부정맥이 생기는 거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의 근육이 확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식은 땀이 나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70, 80 넘으시면 이런 충격을 견디기 힘듭니다. 특히 겨울 새벽에 찬물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차라리 안 마시는 게 낫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 우유 새벽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면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귀찮으시면 상온에 30분 정도 꺼내뒀다가 드시고요. 세 번째,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십시오.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500cm 마시라고 하죠. 그거 젊은 사람들한테나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70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심장이 놀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0cm를 마시되 15분에서 20분에 걸쳐서 나눠 드세요.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이렇게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왜 천천히 마셔야 할까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심장은 이 늘어난 피를 전부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든 심장은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새벽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 급성 심부전이 악화돼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 땀이 나는 거죠. 물 한 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심장도 문제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물이 확 들어오면
심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해가 뜨기 전에 운동하러 나가지 마십시오. 어떤 어르신들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가십니다. 등산하시거나 공원에서 운동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럼 언제 운동해야 할까요? 최소한 해가 뜬 후에 나가세요. 가능하면 오전 10시 이후가 좋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햇빛이 따뜻할 때 운동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왜 새벽 운동이 위험할까요? 겨울 새벽 공기는 정말 차갑습니다.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죠. 이 찬 공기를 마시면 혈관이 확 수축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기온이 1도 낮아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1.3씩 올라갑니다. 기온이 영하 10도면 혈압이 평소보다 13이나 높아지는 겁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심장이 피를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12월과 1월에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연중 최고치입니다. 새벽 운동하시다가 길에서 쓰러지신 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대부분 이게 원인입니다. 찬 공기가 혈관을 조이고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 습관이 좋으셔도 아무리 평생 새벽 운동을 하셨어도 이제는 시간을 바꾸십시오.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간 오전 10시 이후 따뜻할 때 나가서 운동하세요.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4가지 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찬물 마시지 마세요. 물 한꺼번에 들이키지 마세요. 새벽에 운동 나가지 마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아침은 50% 이상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4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100% 안전한 아침을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건 당장 쓰러지지는 않지만 서서히 여러분의 생명줄을 끊는 습관입니다. 5번째, 뜨거운 물로 바로 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십니다. 잠도 깰 겸 몸도 씻을 겸 해서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샤워는 저녁에 하세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수만 하시고요. 꼭 씻으셔야겠으면 저녁 식사 전이나 후에 하십시오. 저녁 샤워가 노인에게는 보약입니다. 왜 아침 샤워가 위험할까요? 여러분,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으면 혈관이 확 늘어납니다. 특히 피부 표면의 혈관들이 활짝 열리죠. 그러면 피가 다 피부 쪽으로 몰립니다. 그럼 어디 피가 부족해질까요? 바로 뇌입니다. 뇌로 가던 피가 피부로 쏠리면서 혈압이 확 떨어집니다. 저혈압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것도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제가 응급실에서 본 사고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게 욕실 낙상입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면 머리를 세게 부딪힙니다. 뇌출혈이 오고 의식을 잃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샤워 한 번 하시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도 차이가 문제입니다. 추운 방에서 뜨거운 욕실로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수축했다가 확장했다가 하는 거죠. 이런 급격한 변화를 늙은 혈관이 견디기 힘듭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샤워는 잊으십시오. 저녁에 하세요. 저녁에는 혈압도 안정되고 몸도 이완된 상태니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따뜻하게 씻으면 잠도 잘 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6번째, 짠 음식 절대 먹지 마십시오.
어떤 어르신들은 아침 식사로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김치에 장아찌 드십니다. 입맛도 살고 좋으시죠? 그런데 이게 아침 혈관에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럼 뭘 드셔야 할까요? 아침은 담백한 죽이나 계란찜으로 드세요. 짠찌개나 장아찌는 점심이나 저녁으로 미루시고요. 아침만큼은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왜 짠 음식이 위험할까요?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아침에는 원래 혈압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여기에 짠 음식까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폭발합니다. 평소보다 20대 30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한 뇌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뇌출혈입니다. 아니면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뇌경색이죠. 통계를 보니까 뇌경색 환자의 80%가 과도한 염분 섭취와 관련이 있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염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이니까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침만큼은 병원 환자식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싱겁게 담백하게 죽이나 미음으로 드세요.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시고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입맛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그럴 겁니다. 평생 짜게 드시다가 싱겁게 드시면 맛이 없죠. 그런데 2주만 참으세요. 2주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나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불편해집니다. 7번째 공복의 약부터 삼키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등. 그런데 공복의 약부터 삼키시면 위장이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죽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고 5분 후에 약을 드세요. 꼭 배를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위장을 깨워주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죽 한 숟가락, 계란찜 한 숟가락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공복의 약이 위험할까요? 약은 화학물질입니다. 위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소염진 통제 같은 약들은 위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약까지 들어가면 위벽이 견디지 못합니다. 위염이 생기고 윗궤양이 생기고 심하면 위장 출혈이 일어납니다. 대변이 까맣게 나오고 토혈을 하고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약 하나를 잘못 먹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 흡수율도 문제입니다. 공복에 약을 먹으면 너무 빨리 흡수됩니다.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약 효과 고르지 않습니다.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음식이 먼저, 약은 나중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죽 한 숟가락 드시고 5분 기다렸다가 약 드세요. 5분이 아까워서 평생 위장약 달고 사시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8번째, 억지로 일찍 일어나지 마십시오. 어떤 어르신들은 새벽 4시면 무조건 일어나십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일찍 일어나는 게 부지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70 넘어서 새벽 4시에 억지로 일어나는 건 건강에 독입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몸이 저절로 깨는 시간까지 주무세요. 알람 맞추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깨어날 때까지 주무시는 겁니다. 보통 70대 이상은 밤 10시에 주무시면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깨십니다. 그때 일어나시면 됩니다. 왜 억지로 일찍 일어나면 안 될까요? 수면은 우리 몸의 재충전 시간입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이 쉬는 시간이죠. 자는 동안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이게 회복 과정입니다. 그런데 알람 소리에 억지로 깨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강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심장은 아직 쉬고 싶은데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혈관은 아직 이완되어 있는데 급격히 수축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이 지칩니다. 만성 피로가 쌓이고 심부전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낮에 졸립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밤에 잘 자지 못한 분들이 낮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늦잠은 생존 본능입니다. 몸이 더 쉬어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새벽 4시에 눈이 떠져도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다시 눈 감고 5시, 6시까지 주무세요. 일찍 일어나면 할 일이 많다고요? 천만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운동 나가시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 운동 위험합니다. 집안일 하시려고요? 그것도 낮에 하세요? 새벽에 어두운 집안에서 일하시다가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머지 4가지 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샤워하지 마세요. 짠 음식 먹지 마세요. 공복에 약 먹지 마세요. 억지로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이 4가지까지 지키시면 여러분의 아침은 이제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자,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화장실도 가고 싶고 목도 마르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단계별로 따라오세요. 첫째. 4시부터 3분간 누워서 심호흡하세요. 눈만 뜨시고 천천히 5번 숨 쉬시면 몸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둘째. 다음 3분간 침대에 앉아 계세요. 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이고 발목을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깨우는 겁니다. 셋째. 마지막 3분간 천천히 일어나 제자리에 서세요. 벽을 잡고 조심조심 일어나서 평형 감각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지럽지 않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넷째. 4시 9분부터 4시 25분까지 이제 미온수를 드실 시간입니다. 전날 저녁에 보온병에 미리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두셨죠? 그걸 천천히 드세요. 500cm3를 55분에 걸쳐서 드시는 겁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고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다섯째. 4시 25분부터 4시 40분까지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서서 하는 운동은 아직 위험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목 돌리기, 어깨 으쓱이기, 팔 벌려 천천히 돌리기, 앉아서 다리 쭉 펴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여섯째. 4시 40분부터 5시 10분까지 이제 아침 식사를 하세요. 담백한 죽 한 그릇이 최고입니다. 호박죽, 야채죽, 흰죽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김치는 물에 헹궈서 조금만 드시고요. 죽을 천천히 드시면서 몸을 완전히 깨우는 겁니다. 일곱째. 5시 10분부터 5시 15분까지 이제 약을 드세요. 죽을 다 드시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약을 복용하시는 겁니다. 약도 미온수로 드세요. 찬물 절대 안 됩니다. 여덟째. 5시 15분 이후부터는 자유시간입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TV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가벼운 집안일도 하세요. 단 운동 나가시는 건 최소한 8시 이후 가능하면 10시 이후에 하세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총 1시간 15분입니다.
이 1시간 15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지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화장실이 급한데 333 기상법을 꼭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급해도 최소한 침대에 30초는 앉아 계세요. 그게 안 되시면 침대 옆에 간이 변기를 준비하세요. 요즘 노인용 이동식병이 좋은 거 많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생명이 먼저입니까? 체면이 먼저입니까? 넘어져서 고관절 부러지면 그게 더 창피합니다. 두 번째 질문, 혈압약 먹는데 새벽에 일어나도 괜찮나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특히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혈압약을 드시면 기립성 저혈압 발생률이 2배로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뇨제는 몸속 수분을 빼내니까 혈액량이 줄어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베타차단제라는 혈압약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약은 심장박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면 원래는 심장이 빨리 뛰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베타차단제를 드시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어지럽습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333 기상법을 더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약 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면 약을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질문, 새벽 운동이 평생 습관인데 꼭 끊어야 하나요? 평생 습관이라고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70 넘으시면 몸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괜찮았던 게 이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벽 운동,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꼭 운동하시고 싶으시면 시간을 바꾸세요. 최소한 해가 뜬 후 8시 이후에 나가세요. 가능하면 10시 이후가 좋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햇빛이 따뜻할 때 운동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실내 운동도 좋습니다. 집안에서 의자 잡고 스쿼트 하시고 제자리 걷기 하시고 팔 운동하세요.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진짜로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에 시작이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끼리 서로 격려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파이팅! 이런 댓글들이 쌓이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 4시는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333 기상법 꼭 지키세요. 눈 뜨고 3분 누워있기, 침대에 3분 앉아있기, 일어서서 3분 평영 잡기, 이 9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둘째, 찬 것, 뜨거운 것, 짠 것 모두 피하세요. 미온수와 담백한 음식이 최고입니다. 새벽에는 몸이 예민합니다. 자극적인 건 다 독입니다. 셋째, 억지로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몸이 깨는 시간을 존중하세요. 노년의 늦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심장을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배운 8가지 금기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명은 최소 5년은 더 늘어날 겁니다. 아니,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한 삶입니다. 아프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자녀들 걱정 끼치지 않고 사는 삶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